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프로세서로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프로세서 종류 많은 걸 저희를 통해서 이번에 알게 되셨죠?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그 오디오를 하면서 이제 우리 프리앰프가 프로세서로 작동되는 걸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한 10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요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ECG88이니 프로세서니 그다음에 그 TDA 7294 뭐 여러 가지 그 앰프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그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디오를 하면서 알아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만 가지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거 다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 정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우리 이마트 가서 살 때 온갖 거 다 보지만은 살 거 뻔하지 않습니까? 회코너에 가서 좀 싸게 파는 광어와 우럭 그리고 혹시 자연산 세트 나오면 사고, 그죠? 수산 코너에서 좀 저렴하게 세일하는 거 사고, 그다음에 과일 코너도 가고, 혹시 또 뭐 돼지 흑돼지 좀 좋은 가격에 나오면 사고. 그렇지, 그 전체를 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프로세서나 오디오나 이런 종류도 알아야 될 게 오만 가지 다 있지만 정작 꼭 알아야 될 거는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알면은 머리만 깨집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쭉 방송하는 걸 잘 보시면은 지금은 비록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저희하고 인연이 돼서 저희가 제작한 오디오도 같이 쓰고 아니면 뭐 꼭 굳이 같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꾸 놀러 와서 이렇게 소리의 귀동냥을 해본 사람들이라면은 이 양반이 정말 시간은 굉장히 귀중하며 헛되이 지금 방송을 하지 않았구나. 이제 쓸데없는 걸 하지 않고 오로지 꼭 알면은 좋은 거, 알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 나는 거. 그런 거를 주로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6N3P라는 진공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6N3P는 말 그대로 요즘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서부터 뭐 오래전부터 소시적부터 DI 오디오 해가지고 납땜도 해보시 직접 제작을 해보신 분들은 그동안 정말 진공관 그러면 뻔합니다. 12AX7, 12AU7, 12AT7, 그 다음에 뭐 6DJ8,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좋다고 치는 진공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6DJ8, ECG88, 284, 281CC, 그냥 PCC88,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은 딱 두 종류로 일축됩니다. 다시 말하면, ECG88 개통 하나, 12AX7 계통의 하나, 뭐 같은 AU7, AT7 같은 계열이에요. 약간 전압이 다르고 그럴 뿐이에요. 같은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호환도 돼요. 둘이 12A 넣어서 그렇게 불이 안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계열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DIY 보면은 6N 11 뭐 이런 식으로 막 6N3, 6N2, 6N1, 6N4 왜 이렇게 6N 이렇게 나오나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누가 아마 그렇게 자세한 설명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제가 방송한 6N11이 장난이 아니게 소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을 해줘.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했죠. 저희가 어진간한 거는 한 번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 번을 했다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그러죠. 우리 그 시험에 나오는 거를 조금 한 3분 이상 설명하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걸 굳이 뭐 3분 동안 할 필요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게 6N11인데 그러면 6N1, 그죠? 6N4, 6N5 이런 식으로 호환이 가능하지만은 6N3는 호환이 안 돼요. 서로 달라요.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6N3를 지금 설명할 것인데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갑자기 6N3P 이렇게 들어오느냐 했더니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소련에서 러시안에서 원래 그러니까 그들의 송신관이나 FM 튜너 그리고 뭐 걔네들 왜 그 비행기 안에도 뭐 진공관 넣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트윈 트라이오드 같아요. 12X 서방에서 12AX 서브 이런 걸 썼을 때 이 양반들은 그냥 6N3P 이런 게로 끝에 P자가 붙어요. 그리고 6N도 알파벳으로 보면 H로 써요. H. 근데 H가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마 소련 용어로 H가 N인 것 같더라고요. N이라고 그렇게 혼동하기 쉬운데, 자, 6H3가 아니고 6N3인데 우리가 6H3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홍콩에서 말이에요. 이 나중에 한번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라는데 지금 그 알리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중국에서 알리에서 오디오 키트가 많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 뭐 답은 모르고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죠. 뭐 시진핑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니하오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도망 나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심지어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없죠. 근데 오늘 한번 그걸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요즘에 이 6N3P라는 시리즈가 그러니까 6N11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그 모차르트 있잖아요. 모차르트가 6N2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엠퍼럭스는 2888이지만 6N11이 호환이 되고요. 자, 그럼 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틀릴 확률이 한 43.3%예요. 지금 A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더니. 근데 맞을 확률도 많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전에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홍콩을 얘기해봐요.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그 굉장히 발전하지 못할 때 홍콩은 굉장히 그 롤렉스도 이렇게 카피도 하고 홍콩 굉장히 수준 높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지금 다 잊어먹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홍콩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이 없잖아요.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부터.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 아무래도 그 홍콩은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카피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디오를 제작할 때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러시아에서 나오는 진공관을 접할 수가 있겠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이웃 형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못 만들 이유가 없죠. 똑같은 진공관이에요. 그냥 진공관이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진 것 뿐이지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6 시리즈가 했는데 그 중국에 옛날에 한번 갔다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장사에 있는 창사가 호남성에 휴난성에 있어요. 거기 가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슈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진공관 업체가 있잖아요. 슈강 아시죠? 슈강. 그 정말 유명한 회사죠. 그 회사를 가본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졸리드라는 앰프를 맨 처음에 수입을 했어요. 그 부품을 들여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그 창사까지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창사가 또 어디 있냐면 창사에서 바로 가까운데 바로 장가게가 있어요. 장가게 아시죠? 장가게. 그 유명한. 저도 알았으면 거기 가봤을 텐데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장가게가 바로 그 슈강 공장 바로 1시간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보라고 그랬는데 내가 장가게가 무슨 가게를 왜 가냐고 거기를 뭐 가게를 자꾸 가냐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국의 최고의 그 절경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데 거기서 슈강이 사실은요, 어떻게 해서 발전하는 회사냐면요, 그러니까 영국의 골드 라이언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골드 라이언. 그래가지고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 맥킨토시 앰프 그 이치로 가진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치로 가시면 거기에 6550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이제 KT88이라고 하는 진공관을 쓰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골드 라이언에서
그걸 생산했어요. 골드라이언을 KT88을 굉장히 고급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가격 말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 골드라 사자가 이렇게 있는 거 금박지로 돼 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비싸요. 지금 4개를 구하려면 한 100만 원 훨씬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절부터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미 이제 그때부터 영국도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진공관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이징이라는 진공관 회사가 있어요. 베이징 나중에 알려줄게요.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시험에 나오는 회사예요. 그리고 슈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군용을 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때 뭐 중국이 무슨 하이파이가 있었겠어요. 옛날에 이제 주로 군용을 많이 했는데 그 슈광에다가 골드라이언 그거를 줍니다. 골드라이언 그 생산 기계 설비를 다 제공해 줍니다. 라이센스 계약이에요. 아시죠? 이제 뭐 모든 게 중국으로 넘어간 거 지금 뭐 우리 뭐 석유 공장 옛날에 뭐 중국으로 넘어간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인건비가 당시 엄청 쌌잖아요. 그래서 그 졸리다라는 앰프 사실은요, 졸리다라는 앰프는 정말 곧 이제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가 나오는 EL34 파워 앰프를 디자인한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뭐 우셨죠? 중국에서 졸리다, 슬리피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누굽니까? 다른 거 몰라도 그죠? 소리만큼은 저만큼 신경 쓰는 사람이 한 5분밖에 없어요. 전 지구상에. 근데 불행한 게 이제 4분이 다 돌아가셨어. 아이고, 그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돌아가고 인도네시아 계신 분도 돌아가고 그렇게 정말 당구도 잘 치신 분인데 참 짜장면 안 먹고도 당구를 치시는 분들인데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그 슈강에서 굉장히 좋은 진공관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베이징이라는 데서도 진공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바로 소련의 진공관을 그대로 중국 버전으로 만든 게 바로 6N11입니다. 그래서 뒤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참 이거 또 뇌피셜인데 실제적으로 좀 이런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같은 회로를 만들어 놓고 중국 거하고 러시안 거를 딱 넣어보면은 아무래도 러시안 거가 거칠어요. 소리가 거칠다는 소리는 좋지 않아요. 오디오에서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말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슈강이라는 회사가 신뢰도가 아주 높은 회사입니다. 중국 애들 막 이상한다고 우리가 좀 낮게 보지만은 슈강 진공관은요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20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오디오 리서치, 전번에도 오디오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디오 리서치가 SP10에서 엄청나게 레전드가 됐잖아요. 소리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거. 저도 거기에 작을 받아가서 오디오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SP11이 나오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슈광에서 나온 EC88을 거기에 썼다 하고 자랑스럽게 거기다 팜플렛에 넣은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슈광의 그 12AX7은 금발로 딱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팔렸어요.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시에는 없어요. 그렇게 미국에서 생산 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생산했는데 걔네들이 프리미엄 간도 같이 생각을 했을 수 있던 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바로 그 골드라이언이라는 영국의 그 최고의 명문 회사의 기계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중국 거 다른 거보다는 슈광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6N11이나 이런 게 보면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너무 이야기 길어졌죠. 지금 슈광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6N3 오늘 리뷰할 이 6N3를 설명하기 앞서서 앞으로 전에 같으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6N3가 있는데요. 소련에서 들어와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소리 죽입디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번에 6DJ8처럼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것 할 길에도 다 이 6N3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해서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한번 여러분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6N3P는 러시아에서 나온 것이며 용도가 뭐였냐면요. 원래는 그러니까 고주파에 얘도 고주파 6DJ8처럼 고주파 FM 튜너 이런 쪽의 증폭단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호환되는 게 있어요. EC51, 2C51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같은 거지만 하나는 민수용이고 하나는 밀리터리용이에요. 그래서 고신뢰관이에요. 그래서 EC51 근데 이제는 그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고신뢰관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소련 걸로 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련에는 6385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호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어요. 2088의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안 드렸죠? 2088은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마이크로포닉이 있어요. 마이크로포닉은 이렇게 그 진공관에 이렇게 소리 통통 쳐보면 그 소리가 그대로 스피커로 전달되는 걸 말하면서 그래서 포노에는 쓰지 말라고 주로 많이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포노는 자음이 더 많잖아요. 이 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증폭도가 높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번은 좀 너무 이르고 이번 겨울쯤에나 정말 시간이 조금 날 때 하드와링으로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포노 앰프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거요. 저 아래에 있어요. 이 진공관이 무려 12개가 들어갑니다. 12개가 들어가고 하드와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꼬박 한 달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많이 몇 대가 주문이 들어왔지만은 지금 못해요. 저희가 시간이 안 나서. 그래서 겨울쯤에 추울 때 이게 들어와서 간간히 이렇게 만들어 볼까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개 나오니까 생산성은 없지만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한 1년 전부터 주문이 들어온 거를 제가 못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안에 초단으로 ECG88 앰퍼럭스가 2개가 들어갑니다. 물론 마이크로폰이 세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물이 차가워. 저기 부모님이 저기 계셔. 자, 뭐가 중요하죠? 차가우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동상관이니까. 목표가 뭐죠? 부모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포노 앰프 LP 소리, 그냥 LP에서 그냥 긁는 소리, 밑에 고를 막 긁는 듯한 소리까지 다 들으려면은 마이크로포닉은 무시하고, 왜냐하면 보통 때는 안 나요. 그거 치지 않으면 되죠. 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왜 칩니까 그걸?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참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별 사람들 왜 그걸 쳐요? 치지만 하면 마이크로포닉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런 걸 단점이라고 할 수 없고, 단점보다 장점이 100배가 더 많으면 장점 그냥 체크해도 돼요. 무시하고.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이크로포닉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얘도. 하지만 그 인오더블이에요. 말이 귀에 많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ECC 42라는 게 있어요. ECC 42. 이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뮬라드 같이, 뮬라드 알죠? 영국의 뮬라드예요. 12핵실 뮬라드 쓰는 분 많이 있죠. 마란스 세븐에서. 그러면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뮬라드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급 회사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텔레풍ken과 더불어 뮬라드는 아주 레전더리한 진공관이에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려만 주게. 다시 말하면 EC51, 6385, ECC 42가 대체포입니다. 서브스티튜트예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6N3도 지금 안 쓰는데 무슨 서브스티튜트 그냥 할 것이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줄게요. 핀 번호 그림이 혹시 나갈지 모르겠는데 핀 보드가 있는데 핀이 9개짜리예요. 지금 2088도 9핀이고 12 엑셀도 9핀이에요. 난 핀이 나중에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진공관 있잖아요. 핀이 보면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지난번 소리 기가 막힌 이거 있죠? LM388, 곧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 진공관이 여기 288 들어있잖아요. 얘도 같고, 얘도
같은 아웃핀입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핀이 작아요. 근데 요거 핀에 대한 그 구성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트윈 트라이오드란 말을 아십니까? 트윈 트라이오드. 트윈은 쌍둥이란 뜻이죠. 그래서 트라이오드는 뭐냐면 트라이오드 3이에요. 트라이. 그죠? 우리 그 삼위일체가 트리니티 아닙니까? 트리니티 탄 트라이 스테이트. 미국도 트라이 스테이트라 그러고 트라이. 그러니까 그 세 개란 뜻이죠. 그래서 트라이오드는 삼극관이라는 얘기예요. 삼극관. 오곡관이 있고 트라이오드는 삼극관이에요. 그러면 이 보통 요런 관 있죠. 요렇게 조그만 것들은요. 뭐냐면 삼극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트윈 트라이드라 그러는데 그 왜 트윈 트라이드냐면 이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 한 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가지고도 스테레오로도 할 수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개 썼다면 증폭을 두 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윈 트라이오드인데 그 핀 번호가 1, 2, 3, 4, 5, 6, 7, 8, 9인데 9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1번은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트라이오드 2가 있고 트라이오드 1번. 그러니까 큰 과로 말해서 1네오반이 있고 2네오반으로 치면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네오반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네오반 생활 해봤죠. 자, 1네오반이 있고 2네오반이 있는데 1번은 2네오반이에요. 얘네들이 항상 그렇게 돼요. 모든 진공관은 2네오반 쪽에 1, 2, 3, 4가 있고 1네오반에 또 1네오반에 6, 7, 8, 5, 6, 7, 8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2네오반에는 1, 2, 3, 4가 있고 1네오반에는 5, 6, 7, 8이 있다고 생각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 1, 2, 3, 4만 외우면 돼요. 그럼 5, 6, 7, 8 같아지잖아요. 그죠? 같은 비례로 돼서. 그래서 1번은 플레이트예요. 1번 플레이트. 그리고 2번은 글리드. 3번은 캐소드. 그리고 4번은 히타예요. 그리고 5번도 히타인데 이제 2네오반 히타죠. 1네오반. 그다음에 6번은 플레이트. 다시 똑같이 갑니다. 1번하고 6번이 같은 거예요. 7번은 그리드, 8번은 캐소드. 역시 그 1네오반 거예요. 그래서 9번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요거를 이제 나중에 DIY로 자작을 할 때는 이거 외우지 마시고 그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머리도 복잡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잔소리하고 막 딸은 그냥 leave me alone 하고 막 뒤들고 그러는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적어놔서 외우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줄게. 그냥 1번은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플레이트, 글리드, 캐서드, 히터. 요 순서로 간다고 보면 돼요. 플레이트, 글리드, 캐서드, 히터. 그 다음에 또 5, 6, 7, 8 같은 순서. 그 9번은 연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뭘 하는 게 6N3인데 여기서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 다음 편에 이제 시간이 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다음 편에 들려드리고 소리까지 들려드리면 또 제가 그랬죠. 어이구 저 친구 봤죠? 저 옆에서 또 듣고 있네요. 저 꼬맹이 콩이에요. 이름 콩. 콩만 하잖아요. 콩이 일로 봐. 콩이 저 여기 콩이에요. 콩. 이쁘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친구도 꼭 가만히 있다가 저기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 옆에 또 몰려들어요. 이 분명히 이 친구도 옆에 있어요. 옆에 어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N3를 요 앰프를 저희가 이번에 했어요. 근데 소리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같이 이제 소리도 들려주고 하려는데 이 6N3의 이 프로세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써야 되냐면 클래식을 주로 많이 듣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굉장히 많이, 한 50분이 손을 드네. 그런데, 클래식을, 사실요, 클래식 듣는 분 많아요. 그죠? 나이 들면서 나는 팝보다 클래식이 더 좋아. 그런 분들, 뭐라 그러, 안 그럽니다. 근데 왜 이게 클래식 듣는 분한테 추천하느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나중에,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요, 아니요, 지금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아예 확 들어볼게요, 그냥.
들어봅시다. 뭐 저작권 때문에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분명히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음악이 나올 때 심포니 그러니까 클래식 중에서도 현악도 그렇고요. 현악도 맞아요. 현악 사정 중에 예를 들어서 트라우트 그죠? 송어 빠밤 빠밤 빰빰 할 때 그 완전히 그건 진짜 재즈죠. 정말 콘트라베스가 나옵니다. 트라우트는요 오중주예요. 현악 오중주가 아니고요, 피아노 오중주예요. 그래서 피아노 퀸텟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가 나오지만은 거기에 콘트라베스가 나옵니다. 재즈의 더블 베이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저기 심포니를 들어보면요, 심포니 빠바바방 빠바바방 뭐 심포니 있죠. 5번, 6번 운명 뭐 전원 그다음에 9번 합창, 거기에 공통점인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심포니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시려면요, 정말 저희 이번에 제작하는 거기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심포니는요, 음의 주파수의 배분이 달라요.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저는 밥만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면은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 대통령은 그런다고 그러고요. 자거나 술 먹거나 둘 중에 하나 한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거나, 자거나, 음악 듣거나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심포니나 뭐 어떤 현악 뭐 모중주 이런 데는 콘트라베스가 들어있는데 실제로 녹음 엔지니어가 스마트하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스마트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왜 데카 LP나 이런 걸 굉장히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들은 알았어요. 음의 배분을 이미 우리가 휴먼 이어의 프레처 먼슨 커브에 대한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녹음을 할 때 이미 딱 듣잖아요. 그럼 콘트라베스가 깊게 나와요. 그래서 만토마니 악단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LP로 들어보게 되면 그랜드파더스 클락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밑에 브랑 브랑 빵빵 할 때 그 콘트라베스가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깊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데카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오디오로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걸 권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뭐 EMI라든지 도이치 그라마폰이 이 엔지니어들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역을 빼버렸어요. 뺀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주파수가 평탄하기 때문에 우리 귀가 저역에 덜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맞아요. 그들은 사장이 그랬어요. 주파수 평탄하게 알았어? 프랭클 주파수를 플랫하게 해.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했던 게 바로 여러분이 나오는 그 그라마폰이나 EMI나 이런 CD들이 들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일반 이제 프로세서나 프리앰프로 딱 듣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요, 저역이 빠져서 나와요. 밋밋하게 나와요. 자, 그거 참 별로 저는 그런 음을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프로세서를 통해서 프로세서 베이스를 한 2배로 올려버려요. 그래야 겨우 저희 대가에서 나오는 음감과 같지만 그것도 소리가 지저분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우겐 3 요거는요, 성격이 저역이 어느 측정 주파에서 깊게 부스트가 돼 있어요. 바로 그게 콘트라베스 주파수하고 일치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만약에 FM 투너에서 KBS FM을 들으시는 분 FM 들을 때 요걸 듣잖아요. 그럼 정말 라이브에서 듣는 것처럼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클래식이 이렇게 잘날 수가 있나? 용도에 맞으면 되죠. 용도에 잘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랬잖아요. 아까 손 들어보라 했잖아요. 클래식을 주로 80% 이상 듣는 분이라면 이 기회를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심포니를 듣는데 빵빠브랑 할 때 밑에 콘트라베스 부르륵 소리가 나줘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다 잡아요. 이걸 다 잡아요. 다른 건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냥 밋밋하게 빰빠밤 빰빰빰 좀 이상하다 표현이 좀 간사하네. 그렇게 안 나오고
빰빠뿌릉뿡 쿵쿵 밑이 나오면서 그 밑이 예를 들어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월스 같은 거 듣잖아요. 아 그거 들으면요.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 스트레스 그 같은 그 평범한 음악도 이 웨버라는 거예요. 이놈 웨버. 그래서 다음 편에는요. 이거에 심층적으로 소리도 들어보고 할 거예요. 요걸 이제 제작할 겁니다. 항상 지리구사가 표준이고 요거 이제 요걸 하는데 어쨌든 클래식을 주로 많이 듣는 분은 이제 나중에 지금 아마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클래식용 따로 팝 따로 있느냐 하는데 음악이 달라요. 그 주파수의 어떤 배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는 베이스 컨트롤은 없고요. 트래블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죠. 그래서 다음부터 다음번에는 6N3 굉장히 좋은 진공관입니다. 그래서 6N3 중에 가장 좋은 게 6N3T입니다. 그걸 이번에 몇 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건 다 고급 진공관입니다. 6N3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데이 앤 나잇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편에는 직접 또 심층적으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앞으로 좋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프로세스에 대한 진공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